반가. 열혈락트 K야. 난 개인적으로 이 영상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잘 모르겠어. 그래도 어차피 내가 하는 채널이니까. 책 소개 두 번째 시간이야. 최근에 읽었던 책이고, 개인적으로는 한 달에 아무리 안 읽어도 2권에서 한 3권 정도는 꼭 읽으려고 하고 있긴 한데, 한때 열심히 읽을 때는 그래도 일주일에 2-3권은 정말 꼭 읽었는데, 요즘엔 나이 들었나 쉽지가 않더라고. 어쨌든 책인 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 친한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나랑 얘기하면 좀 피곤하대.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와서 책을 읽으면 좀 그게 해소가 돼서 좀 좋아. 예전에 과외할 때 말이야. 그래도 서울대 의대 나왔는데 과외를 많이 하지 않았겠어. 학생이 부담스럽다고 자기는 이만큼만 알고 싶은 거야. 나한테 질문을 하나 하면 너무나 많은 게 들어오니까 선생님은 참 좋은데 물어보기 쉽지 않아요 라고 말했던. 근데 이게 이제 40살이 넘어서 이걸 이렇게 풀어내고 있나 봐. 최근에 읽었던 재밌던 책 중에 하나야. 인코그니토라는 책이야. 데이비드 이글먼이라는 뇌신경학자께서 2011년 10년 전이긴 해도 뇌과학이 굉장히 이제 몇 년 사이에 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지. 뭐 그 가장 대표적인 기전으로 이 펑셔널 MRI라고 뇌과학 책 읽었던 친구들은 한 번 정도 들어봤을 거야. 2000년도 초반에 등장하다가 2010년도쯤 금액이 떨어져. 이게 상용화 된 거야, 기술이.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이 기계를 다 가지고 있어. 요즘 뇌과학 쪽 논문은 이 펑셔널 MRI가 안 나오면 논문이 안 실린다라고 할 정도로 이 뇌에 대한 비밀을 막 파헤치고 있지. 이제 그 과정에 있는 책이야. 인간은 어떤 동물일까? 인간은 책에 대한 얘기야. 책에 대한 얘기야. 자, 인간은 어떤 동물일까? 인간은 이성의 동물이지. 심지어 우리는 학명도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야. 사실 정확히 말하면 2개부터. 호모 사피엔스가 뭔가 이제 위대해 보이는 거지. 이제 지구 나이 60억 년 중에 꼴랑 30만 년에 태어나가지고 지구의 나이뿐 아니라 막 우주의 나이도 막 측정하고 있고 말이야. 인공위성도 쏴대고 말이지. 뭔가 이제 대단한 짐승처럼 스스로를 여기는 거야. 가지고 막 도구를 쓸 줄 알아요. 감각적이지 않고 막 냉철하고 막 논리적으로 막 분석하고 의식이 있고 막 자제력이 있고 막 우리가 추론을 할 줄 알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 헛소리다라는 책을 이 인코그니토에서는 하고 있어. 정확히 말하면 헛소리라고 말하고 있긴 한데, 이 책의 핵심 내용을 한 줄로 줄이자면 우리가 의식적인 판단, 즉 예를 들면 오늘 내가 뭐 먹지? 오늘 내가 저녁에 돈가스를 먹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점심에 뭔가 이제 건강에 좋은 샐러드를 먹었으니까 저녁에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도 있고, 돈가스 고기 있으니까 단백질에 좋고, 아니면 경제적으로 이제 딱 오늘 예산에 제일 맞으니까 돈가스를 먹는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100% 착각이라는 거야. 무슨 말이면 우리가 저녁에 돈가스를 먹고 싶다라는 의식 자체가 이미 무의식 중에, 예를 들면 퇴근길에 돈가스 향을 맡았다든지, 아니면 어젯밤에 봤던 TV나 드라마의 주인공이 돈가스를 먹었다든지라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정보들이 어느 순간 무의식적 속에서 결합이 다 된 채 의식 수면에 올라오면 우리 의식이 이유만 갖다 붙인다는 거야. 의식은 핑계를 댈 뿐 대부분의 결정은 무의식 속에서 들어온다는 거야. 이 책이 단순히 수많은 심리적, 유전학적 사건이나 과학적 배경을 쭉 제시를 해. 근데 그 본론은 뭐냐면 우리가 결정하는 무언가가 우리의 의식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논리나 이성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이 책에서 계속 하거든. 생각보다 인간은 굉장히 감성적이고 충동적이고 본인이 이 선택을 왜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식, 이 뉴런이 겹쳐져 있는 이 회백질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의식이라고 말하는 게 전체 뇌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작고 본능적인 감각이 더 중요하고, 신피질이라고 부르는 백색 피질에서 느끼는 건 일부분에 불과하다. 과연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고 이성이 있는 동물이냐라는 거에 대한 꽤 재미있는 반론을 제기를 해줘. 이상적이었던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어. 운동선수, 상대방의 운동선수를 내가 방해하고 싶단 말이야. 상대방의 운동선수 얘를 방해하고 싶어. 얘가 졌으면 좋겠어. 우리 그럴 때 있잖아. 특정 롯데 막 응원하고 막 삼성 막 응원할 때 상대팀이 막 못하게 했으면 좋겠잖아.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된대. 집중해서 움직여. 네 팔이 지금 어떻게 스윙을 하고 네 팔이 어떻게 배트를 휘두르고 있는지 집중해라고 말하면 운동선수의 능력이 현격하게 깎인다는 거야. 운동선수의 움직임은 거의 완벽하게 무의식 상황에서 이루어지거든.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는 게 훨씬 더 그 선수의 퍼포먼스에
도움이 되는데 의식하게 만드는 거야.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세요, 근육의 결을 느끼세요라고 하면 그 운동선수의 퍼포먼스가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거야. 오늘 팔 근육 움직임이 너무 섹시해요 라고 소리를 지르면 그 운동선수가 자기 팔 근육을 보는 순간 원래 스윙이 안 나온다는 거지. 그만큼 인간의 움직임, 물론 여기는 움직임뿐 아니라 많은 결정들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움직임조차도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 그 원래의 퍼포먼스를 느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코마 상태에 있는 환자들에 대한 뇌세포, 그 뇌파의 활성 정도라든지 전날에 있던 경험으로 다음날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심리학적 실험이라든지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만한 책이라 친구들도 한 번 정도 읽어봤으면 좋겠어. 제목도 인코그니토 좋아. 저게 인코그니션, 그러니까 인지라는 영어 단어의 이제 라틴어 원어인 거지. 인코그니션, 인지라는 뜻이야. 인지. 혹시 이 채널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친구들이 혹시 구독이나 좋아요를 안 눌렀다면 뭔가 나랑 이제 그 본능적인 그런 느낌이 안 맞아서 안 누르는 거겠지. 하지만 오늘은 우리는 이성적인 인간이니까 본능 이겨내고 구독과 좋아요 이성적으로 한번 눌러줬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할게. 빠이.